방송생활 13년 차 정택수 PD. 그의 걸음걸이는 항상 빠릅니다. 사실 그다지 바쁜 일은 없었는데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어느 날 문득 정 PD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걷고 있는 걸까요? 출근 시간 지하철역.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때로는 걷고, 때로는 달립니다. 아니, 지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네. 평상시에 네. 한국 사람들 네. 걸을거리가 좀 네. 너무 빠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을 모르고 저는 되게 빠르거든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뛰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럼 이거 놓쳐서 늦으신 거예요? 아니, 다음 거 타면 돼요. 아니, 저기 천천히 가면 답답하니까 빠르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위. 한 줄은 서 있고 한 줄은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왜 그런가? 서울 생활에 내 몸이 젖어서 그래. 달려가다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지?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 위에서, 횡단보도 위에서 걸음걸이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영국의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2007년 전 세계 32개 도시에서 사람들의 걷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초에 비하면 무려 10% 이상 빨라졌습니다. (32개) 도시 중에서 걷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18m의 거리를 무려 10초대에 걷고 있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중국의 광저우는 20% 이상 빨라졌죠. 가장 느리게 걷는 도시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블렌타이어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보다 무려 3배나 느린 속도로 걷고 있죠. 실험에서 한국의 도시들은 빠져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걷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 PD는 같은 조건에서 서울 사람들의 걷는 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60피트, 즉 18m 29cm입니다. 장소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넓은 인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든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실험 대상은 혼자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 여성이 빨리 걷고 있군요. 얼마나 걸릴까요? 9초 6일입니다. 뛰어가면 6초 만에도 통과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빠르게 걷고 있군요. 10초 2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좀 빠른 편이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빨리빨리 해서 저는 그걸 못 느끼는데 예. 항상 급하게 시간을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제 걸을 빠르다고 그러기는 해요. 이분은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걸까요?
9초 07에 나왔어요. 조공칠. 제일 빠른 도시가 싱가포르이 10초 5에 걸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이 9초 07에 나왔으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분이 된 거예요. 예. 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빠르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예. 성격이 빨리빨리잖아요. 네. 원래 한국의 특성이 인간의 특성이 빨리빨리 하자. 뭐든지 빨리 먹고 그게 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도 그런 것 같아요. 2시간 반 동안 측정한 서울 사람들의 걷기 속도. 결과는 4위. 중국의 광저우를 조금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경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해내는 거가 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 또한 행동 거짓 또한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라진 걸음걸이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인 빠른 걸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지나치게 흥분시키죠. 누구나 그 사람 신체에 가장 적합한 최대한 가장 편안한 보행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요인에서건 간에 사회적으로는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가장 편안한 보행 속도보다 더 빨리 걷게 된다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절염이라든지 근육 힘줄에 무리가 된다든지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대퇴사두근의 건염이라든지 허리에 무리가 되면은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한 공원. 김정선 씨는 매일 이곳에서 1시간씩 걷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째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다리하고. 다리가 오른쪽에 나가면 팔은 왼쪽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균형을 딱 잡는데 그게 습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지금 연습 중인 때도 좀 어색함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예, 연습해요. 연습해야 되니까. 김정선 씨는 척추의 심한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걸음걸이였죠. 이렇게 연습하지 않을 때 보면 뭐에 쫓기는 듯이 막 걷잖아요. 막 걸어. 근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패턴이지, 내 패턴. 근데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그러지 않아요. 못 걷는 사람, 어디가 아파서 못 걷는 사람 치고는 다 빨리 걷지요. 빨리. 걷기 공부에 푹 빠진 김정선 씨. 2년 전에는 바로 서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휠체어도 타봤고 목발도 짚어봤고 예, 그러니까 뼈 자체도 물론 약한 게 문제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게 근데 하여튼 그 보행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았고 느꼈고 그래서 그 보행을 고치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이 신발이 지금도 아직 보행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팔자로 예전에 신던 신발이에요. 완전히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금 닳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닳았지. 다.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닳았지. 여기. 그 바깥쪽만? 네, 뒤꿈치 바깥쪽. 쪽이? 네. 그래갖고 여기는 신발이 곤양 있어. 새 거로. 네. 새 신발로 있어요. 다른 쪽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닳고 이 안쪽은 새 신발로 있다니까, 뒤꿈치가. 정 PD는 사람들의 신발을 모아서 걷기 습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보험회사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1년 이상 신은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모았습니다.
신발 본다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어떤 상태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총 13명의 신발을 모았습니다. 보행 분석 전문가 이주광 교수를 찾아 신발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수가 신발의 모양과 굽의 마모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사 번 신발하고 7번하고 9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교수는 13켤레의 신발 중에서 이 3켤레의 신발을 지적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뒤꿈치가 외측 방향에 아주 심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달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발의 그 현상은 이 사람이 잘못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전형적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수피네이션 된 그 발목을 가지고 걷는 결과로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그 마모, 특별한 그 마모 현상이죠. 신발을 보게 되면 오른쪽 신발은 요 부위가 우리가 보통 이 전족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오른쪽 신발에는 이 마모 퍼튼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왼쪽 발은 안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발 주인들을 불러서 직접 걷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최미환 씨는 걸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구두 뒷굽의 바깥쪽만 심하게 닳게 됐죠. 미환 씨 양발의 균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고 체중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영섭 씨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걸음걸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달아진 굽 모양이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형태죠. 이영섭 씨 역시 앞뒤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저기 네. 이 선을 바라보게 되면 이놈이 좀 안으로 돌아가는 아주 뚜렷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원래는 어느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좀 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안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은 이 무릎에 있는 이 반월판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무릎에 많은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잘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잘 걸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오히려 몸을 더 망치게 됩니다. 송명희 씨는 걸을 때 발 전체가 한꺼번에 지면에 닿고 있죠. 통굽 슬리퍼의 바닥은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달아진 상태로 좌우의 차이도 심합니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처럼. 이렇게. 예? 그리고 체중이 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바닥이 그 마모가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다르잖아요. 명희 씨의 발은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무릎 슬개골은 왼쪽이 더 돌출돼 있죠. 걷는 과정 중에 왼쪽 발이 과도하게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신발을 지금 굽혀보겠습니다. 굽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걷기 좋은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웠을 때 이 굽혀지는 부위가 이 부위에서 굽혀져야 됩니다. 근데 전혀 굽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 명희 씨께서 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반드시 꺾여야 할 부위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발목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이 신발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이 망가지는 그런 하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남보다 조금 더 걷고
좀 그래서 좀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좀 씩씩하고 남자답게 당당하게 걷는 걸 갖다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음걸이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제대로 걷는 발 모양이 어떤 걸 들어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됐고. 내 발이 나의 모든 상체를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좀 관심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발의 소중함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안 줬던 거에 관해서 앞으로는 발을 상전처럼 받들어야 내 신체가 건강하구나,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가 정 PD의 신발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 신발의 윗부위가, 발이 들어가는 부위가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정 PD의 신발의 문제는 굽이 아닌 틀어진 입구 모양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뜻밖의 상황에 정 PD는 당황했죠. 정 PD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지문을 찍어봤습니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이 거의 찍히지 않았네요. 본인이 서 있을 때 이 체중이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앞쪽에, 특히 발가락 부위에 체중을 실지 않고 있다는. 이번에는 양발의 균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정 PD의 발은 건강한 사람의 발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죠. 앞뒤의 균형도, 좌우의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왼발 앞부분에는 힘이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잘못된 이 모습입니다. 제가요? 네. 지금 이 서 있을 때에 그 발이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오른쪽 모습과 왼쪽의 모습이 첫 번째 완벽하게 비대칭적이죠. 정 PD 충격이 큽니다. 그의 걸음걸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눌려 서 상태에서 시간대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행 과정 중에 양쪽의 길이가 다른, 한쪽이 짧은 다리를 가지고 걷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행 과정 중에 이 족관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경고를 따라서 무릎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고 고관절과 골반과 척추 부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부 이인숙 씨. 여느 주부와 다름없이 집안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집안일이지만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 늘어 뺀다는 거 있죠, 피부를. 늘어 뺀다? 네, 이렇게 뭐 아무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칼로 이렇게 오리는 비슷한 그게 막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는, 허리 아팠을 때. 이인숙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고관절에 이상이 오고 무릎 통증도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디스크 증상까지 있었죠.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와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은 안 됐다는 이유는 발이 시렵고 발이 저리고, 그리고 이제 잘 때 베개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야 되고 그냥 못 자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도 손이 저려요. 이인숙 씨는 1년 4개월 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걷기에 투자했습니다. 요즘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강해졌죠. 오로지 바른 걷기 덕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멋대로 그냥 걸었어요. 내 멋대로. 그냥 틀어진 대로, 골격이 틀어진 대로.
그렇지만 지금 바른보행 11자로 배우면서 내 몸이 발라지고 또 균형도 이렇게 잡아지고 이게 무릎 아팠던데 허리 아팠던데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하늘로 향하게. 정 PD도 바른 걷기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피고, 작 피고, 피시고, 이 엄지발가락 55도 깎이고. 바른 걷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치고 나가고 원래 제대로 된 보행을 하면 오히려 아픈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그때 지금 피디님은 계속 엄지발가락이 꺾이지 않게끔 걸었다가 이 엄지발가락이 꺾이게끔 걸으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네, 자세가 갑자기 예뻐지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네, 되는군요. 연습을 많이 하면 빠르게, 힘차게, 리듬감 있게 쿵쿵쿵쿵 랄랄랄라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걷기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정 PD도 조금씩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르게 걷는 자세입니다. 발 뒤꿈치의 간격은 5cm, 앞발은 10에서 20도 정도로 벌립니다. 아랫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활짝 펴니다. 턱은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손을 살짝 쥐고 뒤꿈치부터 발의 중앙, 앞꿈치가 차례로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딛어 볼까요? 두 팔을 앞뒤로 고르게 흔들어주면 바른 걷기 자세가 완성됩니다.